이리 오세요. 선생님한테만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망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얼에스테이트 인베스터로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이고 또 가장 큰 덕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샀을 때라고 하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을 살 때는 상당히 신중히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장 집을 싸게 살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노력과 공부와 몇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그런 말이 있죠. If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집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와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타업을 봐야 되죠. 하지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걸 요구하면은 에이전트들이 대부분 약간 표정이 굳기 시작하죠. 왜냐면 고객이 자기 혼자만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은 걸 요구했을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작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평생의 가장 큰 투자이기 때문에 먼저 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본인의 권리를 다 요구해야 되죠. 이랬을 때 에이전트 분께서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하게 집을 살라고 하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했을 때는 협조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네, 또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서 가장 간단하게 좀 압축시켜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저희 지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역과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아시는 에이전트가 같이 얘기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미국 부동산 마켓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좋은 지역엔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을 살 때는 본인들이 살 집과 또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는 집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는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실제 둘 다 포함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싼 집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싼 집을 찾는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동네에 싼 집이라는 뜻은 오래된 집을 말하는 거죠. 미국 같으면 50년, 70년 정도 보면 돼요. 그 이상 된 집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이랬을 때 대부분은 집값이 다 땅값에 들어가 있죠.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동네는 어느 때는 그냥 빈터가 오래된 집이 포함된 땅보다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왜 그렇지 하는데 이럴 땐 실제 빈터가 집을 짓기가 더 편하고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늙은 집을 어떻게 살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미국은 50년, 60년 된 집들은 생각보다 흔하고요. 또 레노베이션, 싹 수리한 집들이 많죠. 해서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또 임대를 주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집들이고요.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파운데이션이 좋은지, 지하의 벽을 말하는 거죠. 파운데이션이 좋은지 보셔야 되고 또 얼마나 집안이 밝은지, 곰팡이 냄새가 있는지, 전화가 흰개미, 털마이트 문제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생각했을 때 왜 그런 집을 찾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동네가 좋기 때문에 렌트비를 잘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집 가격이 땅값이기 때문에 5년에 더 투자하고 싶으면 이 집을 다 제거하고 새 집을 안 쳤을 때는 그만큼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셀러스 마켓 and 바이어스 마켓이 있죠. 보통 셀러스 마켓은 봄, 여름이고요. 바이어스 마켓은 겨울입니다. 셀러스 마켓의 뜻은 파는 사람이 더 유리한 시즌을 말하는 거고요. 바이어스 마켓은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한 시즌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랑 뉴이어를 타겟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랑 뉴이어는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은 대부분 급하신 분들이죠. 해서 이럴 때 타이밍 잘 맞춰서 오퍼를 잘 내면은 좋은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집이 비어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지죠.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DC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군인들 또 컨트랙 워커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래서 어떤 시기가 되거나 아니면 급하게 이사 나갈 때가 있죠. 해서 간혹 빈집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하우스 플리퍼, 이 집을 수리해서 파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집이 다 비어있죠. 집이 비어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좀 안 좋게 봐요. 하지만 저희로서는 하나의 기회를 보죠. 뭐냐면 집이 비어있다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급하고 조건만 좀 맞으면 팔려고 하죠.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집이 안 팔릴수록 몰게지 페이먼트는 매달 나가야 되고 또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도 또 들고 또 어떤 집은 스테이징 한다고 스테이징비도 들죠. 또 거기에 유틸리티비, 수도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몇 달 동안 안 팔리면 그때 가격을 내려서 팔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합당하고 좋은 조건을 내놓으면 대부분은 받아들이죠. 또 하우스 플리퍼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 수리 싹 다 해서 다시 팔라고 내놨는데 이 셀러스 마켓이 지나가면은 집값이 떨어지죠. 또 매달 이자도 내야 되고 이 집을 빨리 팔아야지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다음 집을 또 사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 있죠.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합당하고 받아들일 만한 제시를 하면 받아들이죠.
이렇게 집이 비어있거나 아니면 벌써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집을 구입해놓은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클로징 데이트, 에스크로 날짜죠. 여기에 상당히 예민해요. 왜냐면 오래 가면 갈수록 자기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이죠. 이랬을 때는 셀러가 집 파는 사람이 원하는 날짜를 맞춰주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에스컬레이션 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집을 사고 싶을 때 만약에 집을 50만 불 내놨다 했을 때 이 집을 꼭 원하면은 에스컬레이션 위에다 윗돈을 좀 올리죠. 뭐 2만 불 더 내겠다, 3만 불 더 내겠다 하는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는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에이전트들이 이 집을 사고 싶은 에이전트한테 같이 얘기를 하죠. 벌써 우리한테는 오퍼가 얼마 사겠다고 내는 제시죠. 7개, 5개 들어왔다 하고 하니까 당신네도 오퍼 내고 싶으면 좀 확실하게 내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스컬레이션이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집에 가능한 가격을 딱 정해 놓으세요. 하고 여기서 안 됐을 때는 다음 집을 볼 생각해야지 한 집 가지고 에스컬레이션하고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집을 사다 보니까 그때는 이 집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안 되고 다음 거 보면은 더 좋은 집들도 많았고 더 좋은 가격으로 산 집들도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미국 법상 내가 만약에 질문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 에이전트가 혼자 다 말해줄 책임은 없습니다. 또 실제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집을 사고 싶으신 분이 집에 대해서 좀 알고 뭐 수도라든지 루프라든지 지하에 대한 거라든지 파운데이션에 대한 거라든지 질문을 했을 때 법적으로 그 에이전트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책임이 있고요. 본인이 모르면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해서 모든 답을 듣고 이 집을 사는데 결정하는데 도움도 되지만은 또 가격을 타업하는데 도움도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같이 조합해서 이제는 오퍼를 내야 되죠. 오퍼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집이 있으면 이 집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사고 싶습니다 하고서는 계약서를 써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그걸 보고 좋아요 하고 사인을 하면은 이 계약은 끝난 겁니다. 하기 때문에 함부로 오퍼를 낼 수는 없어요. 실제 제가 리얼리스트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직접 따게 된 이유가 여기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부동산의 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집을 사고 팔아봤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하죠.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오퍼를 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와 가격과 조건이죠. 네, 시기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하우스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고 이 오픈하우스는 만약에 몇 월 며칠 토요일 일요일을 아무나 마음대로 와서 집을 다 보세요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실제 에이전트도 없이 와서 집을 다 볼 수 있죠. 하고 또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에이전트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오퍼를 써내죠. 대부분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오퍼를 받으려고 하니까 오픈하우스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오퍼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오퍼를 냈을 때 내가 제시한 오퍼가 마감일을 넣고 싶어요. 터미네이션 데이. 뭐 예를 든다고 하면 24시간이나 48시간을 딱 놓고 싶은데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그건 오픈시켜 놓고 기다려 봅시다 해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 팔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퍼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요일날 집을 봤다. 그러면 일요일날 오퍼를 넣어서 24시간 내지 48시간만 딱 시간을 주고 그 이후는 이 계약서는 무효라고 딱 내용을 넣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집을 보면 하루 이틀 생각하고 그 후에 오퍼를 내려고 해요. 했을 때 월요일날 만약에 아무도 오퍼가 안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오퍼가 들어왔고 가격은 조금 깎였지만은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 5시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급한 사람들은 이 오퍼를 받아들입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저희 큰아이가 첫 집을 샀을 때 저가 도와줬는데 집을 많이 본 중에 딱 집이 하나가 마음에 딱 들었어요. 자기 병원하고도 가깝고 뷰도 상당히 예쁘고 그쪽 에이전트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팔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다른 지역에 집을 샀고 이 집은 거의 안 온다고 합니다. 이때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인포메이션이었죠. 해서 집은 토요일날 보고 저가 오퍼를 토요일날 저녁에 넣고 일요일날 5시까지 이 오퍼는 유효하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집을 내놓은 지가 지금 이틀밖에 안 되고 오픈하우스도 요번 주말인데 월요일도 아니고 일요일 저녁 5시까지라고 했더니 또 실제 그때 마케트도 상당히 뜨거웠을 때였는데 가격도 약간 깎았어요. 하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살짝 나와 전화를 받았죠. 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저보고 한 이틀만 더 시간을 달래요.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딸이 마음에 드는 집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든다. 하지만 내가 오퍼를 넣을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집이 안 되면 빨리 다음 집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날 3시에 전화 와서 저의 오퍼를 받아들였죠. 그 다음엔 조건하고 가격을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현찰로 다 캐시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조건입니다. 아니면 내가 또 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홈 인스펙션, 터마인 인스펙션을 웨이브하는 것도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가격을 좀 깎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이 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효기간은 꼭 넣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얼마 전에 저랑 친한 집인데 집을 상당히 좋은 지역에 집을 원했고 이쪽 지역은 진짜 집이 없어 못 팝니다. 오픈하우스 한 날부터 오퍼가 막 들어오죠. 하고 무조건 집은 얼마에 나오면은 에스컬레이션은 윗돈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지역이었죠.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집을 딱 찾았고 저희도 같이 가서 집을 봤는데 정말 집도 좋고 위치도 좋고 깨끗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단 문제는 오픈하우스가 요번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는 5일 전까지는 아예 오퍼를 컨시를 하지 않고 모든 오퍼를 다 모아서 자기네들이 결정하겠다고 아예 써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오퍼가 들어왔을 때 에이전트는 그 오퍼를 집 주인한테 무조건 다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 주 토요일부터 오픈하우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집을 수요일날 보고 목요일날 가서 한 번 더 보고 집의 상태를 다 본 후에 오퍼를 목요일날 저녁에 넣고 이후기간은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딱 정해놨죠. 했을 때 그쪽 에이전트가 저한테 전화 와서 아니 우리는 오퍼 컨설레이션을 아예 몇 월 며칠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짧은 날짜 주는 것은 뭐냐고 하길래 내 손님은 좋아하는 집이 3개가 있는데 실제 그랬고요. 이 집이 지금은 제일 마음에 들어한다. 하지만 급하기 때문에 이 집이 오퍼가 안 되면은 다음 집에 오퍼를 넣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한 거 좀 이해해달라고 했죠. 하고 제가 슬쩍 얘기를 했죠. 에이전트로서 모든 오퍼는 집주인한테 다 줘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놀라운 것은 금요일날 2시인가 3시에 연락 와서 이 오퍼를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그 에이전트가 저한테 말한 것이 이렇게 빨리 계약이 끝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네, 제가 말씀하신 에이전트로서는 모든 것이 수월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좀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집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조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고 일이 좀 더 많더라도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게 하더라도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홈 인스펙션입니다. 홈 인스펙션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내가 집을 팔라고 하거나 살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보통 이 집을 검토해보는 사람, 홈 인스펙션 하는 사람을 불러서 다 보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짧게 1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해요. 집 사는 사람이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네가 좀 집을 섬세히 좀 봐달라고 하죠. 그러면 어느 때는 4시간, 5시간 봅니다. 하고 실제 문제 있는 것을 쭉 적어서 저한테 주죠. 자, 이것은 집 사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 집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리스트를 쭉 봤을 때 집을 팔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악몽이죠. 계약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했을 때 방법은 2가지입니다. 이 리스트를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래서 그 비용을 집 가격에서 빼주느냐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하고 정상 가격을 받느냐죠. 이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주고 집을 팝니다. 하지만 이 집을 산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들어가 살든 아니면 이 집을 임대로 주든 실제 다 고쳐야 될 건 아니죠. 꼭 필요한 것만 고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 피에서 크레딧을 받는 거죠. 이 말은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 집을 사는 사람을 데리고 옴으로써 파는 사람으로서부터 몇 프로를 받게 돼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자기가 받은 에이전트 피에서 이 클로징 할 때, 에스크로 할 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 사는 사람한테 돌려줄 수가 있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 이것은 세금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리얼에스테이트 에이전트나 또 리얼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도 혜택을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전트 피를 일부 꼭 돌려받는 게 중요하진 않죠. 자기가 원하는 집에 정말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에이전트가 열심히 해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덕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을 봤을 때 이 집이 진짜 마음에 든다. 또 어떤 가구나 뭐 커튼이라든지 윈도우 오너멘트죠. 제 당구대라든지 아니면 탁구대라든지 뭐 마당의 세트라든지 이런 것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을 컨베이 시킬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가격에 다 포함시켜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만약 거기서 싫다고 하면 뭐 그냥 아닌 거고 또 아니면 거꾸로 그거 뭐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좀 달라고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구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마지막으로 저처럼 아예 그냥 리얼에스테이트 에이전시 라이센스를 따는 방법이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어포드 내고
또 조건도 만들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에이전트 피도 아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 좋냐 안 좋냐죠. 이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결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온라인 코스로 60시간을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때 저는 속으로 이까지까지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부동산 언어가 생각보다 힘들고요. 법도 좀 복잡해요. 해서 60시간 걸릴 거를 실제 저가 온라인 코스 한 100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 이래서 한 2달 동안은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동하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공부만 했습니다. 하고 2달 만에 라이센스는 땄죠. 또 온라인 코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냥 내가 쭉 보고 웬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챕터가 끝나면은 거기서 퀴즈를 봐야 되고 거기서 70% 이상 맞아야지만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래서 실제 저는 60시간 했을 때 나는 한 40시간 공부하면 되겠지 했는데 요새 좀 나이도 먹고 해서 그런지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 알아봤을 때는 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평균 한 87%가 실패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또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는 1년 유지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뭐 MBAR, DPOR, MLS, 센트럴라 여기에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곳은 연비를 내야 되지만 또 어떤 곳은 3개월마다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했던 이유는 저는 에이전트가 목적이 아니고 저는 주택 임대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법도 알아야 되고 제가 자유롭게 저희 집을 가지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집을 한두 채 사기 위해서 이런 라이센스를 따고 한다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주택 임대업을 본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만한 투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한 반도 못한 것 같은데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실제 집을 살려고 하면 그 지역과 그 집의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네고시에이션 하는 개념이 다 다르죠. 해서 사실은 제가 산 집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면 가장 좋아요.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하지만 다음 비디오는 좀 더 중요한 얘기. 정말 내가 주택 임대업을 했을 때 나한테 생기는 수익이 현실적으로 얼마고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싼 것이 비지떡이지만 내가 원하는 떡을 좀 저렴하게 살 수는 있죠. See you later.